여보, 김치찌개 좀 끓여와요. 고춧가루 많이 넣고, 나 오늘 매운 거 먹고 싶어. 아버님, 제가 대신 할게요. 아버님은 앉아 계세요. 아니다. 됐다. 내가 알게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요즘 내 아버지 정말 쓸모없다.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내가 평생 뭐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경비일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밤에 추운 데서 일하시고, 그 나이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그게 뭐, 당연히 해야지. 나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야지. 내 인생 다 망친 사람이 저 양반인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발 그만 함부로 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내 팔자 망친 사람이 이 양반인데. 당연히 평생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속죄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팔자를 망치다니요. 누가 누구 팔자를 망쳤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아버님 아니었으면 그런 호강을 하고 살 수나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님 덕에 편하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소아 씨는 세 오빠 사이에서 유일한 막내딸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간호사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예절 교육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던 그녀는 타인에게 다정함을 나눠줄 줄 아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김소아 씨의 유년 시절은 대체로 행복했습니다. 세 오빠들은 그녀를 공주님처럼 대해 주었고 부모님은 늦둥이 딸이라며 각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녀는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던 이현구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현구 씨는 소아 씨의 따뜻한 미소와 환자들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한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좀 복잡한 가정에서 자랐거든. 이현구 씨는 프로포즈를 하던 날 소아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생후 8개월 때 친어머니를, 여인 후 5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어머니가 잘해주었지만 동생들이 태어난 후부터는 미묘한 차별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아 씨는 시댁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소아 씨의 걱정과는 달리 시아버지는 그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형부 잘 부탁하네. 시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시아버지의 말투는 격식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시어머니는 그 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다가 인연이 되어 재혼한 사이였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신혼부부를 위해 아파트 한 채를 선뜻 마련해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표면적으로는 소아 씨를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드는 것을 소아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어린 시절 외로움을 느꼈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소아 씨에게 친절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 이윤화, 이은미 씨는 겉으로는 화목한 모습을 보였지만 소아 씨는 그들이 시아버지 앞에서만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점차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참 운이 좋았어. 이런 시아버지를 만나서. 소아 씨는 친정 엄마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시댁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숨겨진 속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족의 비극적인 변화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밤, 소아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말이 없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 시누이들 옷은 열심히 고르면서 내 옷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이현구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그가 생후 8개월일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를 잘 돌봐주었지만 자신의 친딸인 윤화와 은미가 태어난 후부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게 매일매일 쌓이니까 소화 씨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도시락 반찬에 은근한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들 도시락에는 고기 반찬이 들어있는데 이현구 씨의 도시락에는 김치와 계란 프라이만 들어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항상 깜빡했다며 모르는 척했지만 그런 실수가 너무 자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현구 씨에게만 집안일을 시키고 두 시누이는 놀러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쇼핑을 갈 때도 시누이들의 옷은 잔뜩 사오면서 이현구 씨의 옷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건 내가 4년제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어. 동생들은 전문대에 갔는데 어머니가 요즘 대학 나와서 뭐 하냐고 구하셨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지. 이현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은근한 차별을 평생 받아왔고 그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빠서 가족을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모범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 불만을 토로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미안해하셨어. 내가 너무 바빠서 너희들을 잘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 나도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어.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오히려 나를 제일 먼저 챙겨주려고 애쓰셨고. 이런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소아 씨는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한텐 정말 잘하셔. 그래서 나도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항상 과일을 직접 깎아 시아버지 입에 넣어주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끊임없이 칭찬과 애교를 부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소아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니까 걱정하지만 난 당신 편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의 다정한 위로에 이현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품어왔던 상처를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소아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말이 사실임을 점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1년쯤 지나자 소아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행동 패턴을 더 명확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시댁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목격한 광경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여보,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특별히 골라온 거예요? 입 벌려봐요. 시어머니는 포크로 찍은 과일을 시아버지 입에 직접 넣어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씹는 모습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과일 드시는 모습도 이렇게 멋있으세요? 어깨 뭉쳤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시아버지 앞에서만 달라진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시누이 윤아 씨는 항상 시아버지 곁에 붙어서 교묘하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빠, 제가 다른 쪽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어때요? 시원하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깊은 부녀 관계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소아 씨는 곧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건 다 아버지 지갑을 10개 만들려는 연극이야. 어머니랑 두 동생들. 아버지 돈으로 얼마나 사치하는지 넌 모를 거야. 이현구 씨의 말대로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현관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고 거실 한쪽에는 고가의 화장품과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아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생활 패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매달 한 번씩 유명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았고 주말마다 백화점 쇼핑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에 가는 짧은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니며 1년에 2번씩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고급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아 씨는 시아버지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세요? 시아버지가 말한 금액을 듣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소아 씨와 남편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야 검소하게 살지만 이 집 여자들 쓰는 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도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좋으니.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그녀는 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과도한 소비가 시아버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누이들은 시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한 번은 큰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시아버지가 망설이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라고 말해 결국 시아버지가 지갑을 10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사치를 제한하려 할 때마다 교묘한 핑계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고생하며 당신 뒷바라지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내 인생의 젊은 시절은 다 당신 회사 일하느라 바쳤는데. 이렇게 시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곤 했습니다. 소아 씨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아버지의 문제였고 그가 직접 선을 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약해. 결국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몰라. 그의 불길한 예감은 몇 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소아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겪었던 차별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소아 씨에게도 은근슬쩍 일을 시키려 들었습니다. 어느 휴일 소아 씨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동안 소아 씨만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어떤지 궁금하네. 여기 재료들 있으니까 저녁 반찬 좀 만들어 봐.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시어머니의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아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요리 실력이 별로 없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같이 해볼까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오늘 좀 피곤해서. 우리 딸들은 원래 부엌일을 잘 못해. 괜히 방해만 될 테니 넌 혼자 해보는 게 좋겠다. 그때 소아 씨는 남편이 겪었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시누이들도 함께 배우는 게 어떨까요?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아 씨는 주방을 나와 거실의 시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녁 준비해 볼까요? 제가 혼자 하려니 좀 부담스러워요. 시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그냥 내가 할게. 다들 쉬고 있어. 소아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아 씨와 시어머니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두가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웨이터가 실수로 와인을 조금 흘렸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비싼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매니저 불러요, 당장. 웨이터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새 냅킨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소아 씨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당황해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소아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내 편을 안 들고 남의 편을 들어?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소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거예요. 저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저분들 덕분이잖아요. 이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했습니다. 소화 말이 맞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말아요. 나가기 전에 저 직원분께 사과 한 번 더 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들은 소아 씨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소아 씨와 시댁 여자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시아버지는 항상 소아 씨의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간 후 시아버지가 소아 씨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항상 가족들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미안하구나. 사실 얘 아내가 원래부터 저렇진 않았어.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콧대가 높아졌어. 시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화야, 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널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소아 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전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아버님은 전혀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시아버지의 따뜻함 때문에 소아 씨는 시댁의 다른 문제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시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시아버지의 지지가 있었기에 소아 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적대감은 점점 커져갔고, 소아 씨가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 마음이 아팠지만 소아 씨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사실 평생 혼자 이런 상황을 견뎌왔는데
이제 너랑 함께라서 정말 든든해. 소아 씨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시댁의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난 어느 날 소아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아버지 회사가 파산 직전이래. 지금 내가 시댁으로 가는 중인데 퇴근하면 바로 와줄래? 소아 씨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깊이 파묻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희 적금도 있고. 남편 퇴직금도 만지지 않은 상태라. 소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너희 돈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었단다. 시아버지의 말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는 이미 수억의 빚을 지고 있었고, 주요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최대한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붓고 소유하고 있던 3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47평형 대형 아파트에서 25평형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만 그마저도 줄도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아 씨와 남편이 시댁 문제를 상의하던 중 갑자기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시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윤아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 결혼은 어떡하라고요? 준혁이네 부모님이 집은 기본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빠는 집을 해줬으면서 왜 나는 안 돼요? 윤아 씨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시누이 은미 씨도 가세했습니다. 아빠, 내 필라테스 학원은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격증 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어떡해요? 나 계속 남의 학원에서 월급쟁이로 살아야 해요? 은미 씨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아버지가 학원을 차려주기로 약속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두 딸의 원망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 이제 다 망했어. 조심 좀 했어야지. 어쩌자고 그 오래 운영한 회사를 망하게 한 거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소아 씨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미래와 생활 수준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윤아야, 은미야! 너희들 정신 차려.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데 그런 이기적인 말을 해? 너희 나이가 몇인데 그런 때를 써? 어른처럼 행동해! 소아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이 평생 어머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데요. 운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 거지. 아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이 아버님을 위로해 드려야 할 때예요. 그러나 세 사람은 이미 자신들의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아 씨와 은미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동안 당당하고 위엄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소아 씨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정말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함께 이겨내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원망은 계속되었고 시아버지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 갔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은 자주 시댁을 방문하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시아버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태도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주말 소아 씨 부부는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큰 시누이 윤아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들어가 보니 윤아 씨는 소파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딸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 약혼 파혼됐어. 준혁이네 어머니가 결혼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윤아 씨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집 안 해준다 하니까 준혁이 엄마가 그러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준혁이를 사랑했는데? 이제 어떡해? 소아 씨는 시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 사람이 집 때문에 파혼한 거예요? 윤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아빠가 사장님이라 그랬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준혁이네서 딸 시집 보낼 때 최소한 집은 해줘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소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네요. 물질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 했던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 아닌가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다행이에요? 난 진짜 준혁이한테 미쳐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아야, 솔직히 생각해봐.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집이 있건 없건 상관없었을 거야. 이건 아버지 탓이 아니라 그 남자의 문제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들 쉽게 말하네. 요즘 세상에 누가 빈털털이랑 결혼하겠어? 다 현실이야. 아버지가 망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윤아 잘 시집 갔을 텐데. 소아 씨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평생 아버님 덕에 잘 사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이 지금 얼마나 괴로우신데 이렇게 원망만 하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넌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 무슨... 소아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윤아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남자가 당신을 조건 때문에 떠났다면 그건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 거예요.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만약 남자 쪽에서 당신의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 했다면 그건 당신 능력도 아니고 아버님 능력이었잖아요. 윤아 씨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지만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니? 내 딸이 상처받아 울고 있는데 왜 사람 속을 더 후벼 파? 시어머니가 소아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랑 윤아 씨가 오히려 아버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계시잖아요. 회사 문 닫아서 힘든 아버님 속을 더 후벼 파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 말에 방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에 당당했던 사업가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하고 지친 노인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곁으로 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소화 씨 부부와 시어머니, 시누이들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소화 씨 부부가 오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소화 씨 부부도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가정을 이끌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소화 씨는 그런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든 아버님을 도와드려야 해.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소화 씨는 밤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시아버지의 빚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시아버지 자신이 도움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버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 우리가 정신적으로라도 더 많이 지지해 드려야 해. 소화 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시댁의 변심과 배신 속에서도 시아버지만큼은 끝까지 지켜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씀씀이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소아 씨는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거실 한켠에 쌓인 쇼핑백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소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아야, 있잖아.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아 씨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소아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카드값이요. 얼마나 나오셨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한 금액을 듣고 소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90만 원이요? 한 달에 그 정도가 나왔다고요? 대체 뭐에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뭐 하긴. 그냥 필요한 거 사고, 피부 관리 받고, 그런 거지. 뭐 대수냐? 너희가 집도 공짜로 받았는데 이 정도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소아 씨는 남편과 상의한 후 일단 이번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빚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들만 시아버지로부터 집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카드값을 지불한 후 시어머니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듯 다음 달에도 전화를 해왔습니다. 소아야, 이번에도 카드값이 좀 나왔어. 지난번처럼 도와줄 수 있지?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소아 씨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그렇게 큰 금액을 내셨으면 이번 달은 좀 절약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돈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하니? 내 돈 쓰는 건 내 맘이지. 너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그것도 우리가 해준 거잖아. 그 정도 도움은 당연히 줘야지. 이번에도 소아 씨 부부는 시어머니의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달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을 때 소아 씨는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돈을 부어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차라리 이 돈으로 아버님께 직접 도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어머니랑 동생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을 거야. 오히려 버릇만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시어머니의 다음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고 소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카드값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도 있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격분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내 아들 키워준 것도 생각 안 해? 너희한테 집도 해준 거 생각 안 나? 양심이라는 게 있니? 소아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에게 받을 거 다 받으셨으면서 왜 지금 와서 저희한테 손을 벌리세요? 게다가 정말 필요한 지출이라면 모를까. 계속 사치품에 돈을 쓰시면서 저희 보고 갚으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시누이들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유나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억지도 정도껏 부려. 오빠만 신혼집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 집 팔아서 우리 나눠주던가. 남편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윤아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고 너희들도 아버지한테 평생 사치하며 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왔잖아. 그거 다 합치면 집 한 채 값보다 더 많을걸?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더 이상 카드값을 대신 내줄 사람이 없자 진땀을 빼며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보석을 팔았고 시누이들은 명품 가방과 옷을 중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소화 씨 부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아버님 덕에 호화롭게 사셨으면 이제는 현실에 맞게 생활하셔야죠.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소아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이 들어 경비원으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빼앗아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은 시어머니 몰래 시아버지를 도우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됐다. 애미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신경 쓰지 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할 때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경제적 몰락 이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과일을 직접 먹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아 씨는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주말 소아 씨 부부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시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내 다리 좀 주물러 봐. 오늘 좀 아파서. 시아버지는 주방에서 빠르게 나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존경받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시아버지를 마치 하인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설렁설렁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여기 아픈데. 시어머니는 명령하듯 말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소아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의 얼굴에도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시어머니의 횡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좀 끓여와요. 고춧가루 많이 넣고, 나 오늘 매운 거 먹고 싶어. 시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소아 씨는 참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대신 할게요. 아버님은 앉아 계세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소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됐다. 내가 알게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아 씨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자 시어머니가 소아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 아버지 정말 쓸모없다.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내가 평생 뭐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소아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경비일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밤에 추운 데서 일하시고 그 나이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당연히 해야지.
나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야지. 내 인생 다 망친 사람이 저 양반인데. 그날 이후 소아 씨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더 마르고 위축되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눈빛이 흐려진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74세가 된 시아버지는 흰머리가 많아졌고, 등은 구부정해졌으며,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치를 즐기며 몸집이 더 불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가져가 자신의 화장품과 옷, 피부 관리에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아 씨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참다 못해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발 그만 함부로 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팔자 망친 사람이 이 양반인데. 당연히 평생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속죄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소아 씨는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팔자를 망치다니요. 누가 누구 팔자를 망쳤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아버님 아니었으면 그런 호강을 하고 살 수나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님 덕에 편하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넌 내가 애비 키워준 걸 생각 안 해? 엄마 없는 이 사람 내가 키워줬어. 근데 넌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목청을 높이니? 소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친자식처럼 대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은근슬쩍 차별하셨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지금 논점을 흐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머님이 아버님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가 망한 후 5년 동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시누이들도 시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은 가능한 한 자주 시댁을 방문하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들이 없는 시간에 시아버지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소아 씨는 매일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시아버지를 이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소아 씨는 갑작스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그녀는 그날 연차를 쓰고 시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을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때문에 위축된 시아버지를 몰래 찾아가 점심을 함께 하면서 기운을 북돋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비실로 향하는 소아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실 문을 열자마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른쪽 뺨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고 왼쪽 팔에는 여러 개의 멍과 핥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소아 씨는 놀라서 달려가 시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가리려 했습니다. 애미야 갑자기 웬일이니? 이거. 그냥 부딪혀서. 그래 별일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소아 씨는 간호사 경력으로 보아 이런 상처들이 단순한 부딪힘으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누군가가 핥히고 꼬집은 자국이에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소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 시어미가 자기 인생 돌려내라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계속했습니다. 그저께는 특히 화가 났는지 꼬집고 핥히고
뭘 던지기도 하더구나.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야. 그동안에도 한 번씩 나한테 손찌검을 하긴 했었어. 소아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시아버지를 구박하고 미워한다 해도 직접 폭력을 행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소아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버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더는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시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어딜 간단 말이니? 소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있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사실 남편과 저도 얼마 전부터 이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이미 아이들 방도 하나로 합쳐서 아버님 방까지 준비해놨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너희들 신세를 지고 살겠니? 소아 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 게 왜 염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속하마 정말 고맙다. 애미야, 그날 소아 씨는 남편에게 즉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중단하고 바로 달려왔고 시아버지를 그들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전하게 소아 씨의 집에 도착한 후 소아 씨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짐을 가지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뭐야? 너희들이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냐? 오라는 이 양반은 왜 퇴근도 안 하고? 소아 씨가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오늘부터 아버님 저희가 모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나랑 상의도 없이 나만 쏙 빼고 그 인간만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 지금 내가 계모라고 차별하는 거야? 소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별당할 짓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젠 손찌검까지 하셨다면서요? 저 아버님 상처 다 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 덕에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요. 소아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한 집에 둬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남편도 분노한 목소리로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키워주셔서 감사한 은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집 똑같이 되짚어 드리지 않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아버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죄 평생 달게 받게 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점점 움츠러들었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우라가 치밀어서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너희들 진짜 유난인 거 아니야? 소아 씨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부부싸움이요? 상처난 아버님 팔과 얼굴을 보셨어요? 그게 부부싸움으로 생긴 상처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 인간 데려가라. 데려가. 짐도 싹 다 가져가 버려. 남의 자식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구나. 아이고, 서러워서 원. 소아 씨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반응을 무시하고 시아버지의 짐을 모두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소아 씨의 집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고 소아 씨 부부는 이제야 시아버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신 지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저녁 소아 씨 가족은
화목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한 소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소아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 데려가서 좋겠네? 그래, 이혼하자고. 근데 나한테도 줄 거 있어야지. 소아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얼마짜리야? 처음엔 3억대였는데 지금은 8억 된 거 알아? 그 절반인 4억은 당연히 내 몫이지. 그 돈 내놓으면 이혼하고 너희 다시는 안 볼게.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은 황당함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아 씨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재산이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거 참 황당하네요.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뭐가 말도 안 돼? 이 집 누가 해준 건데?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큰 시누이 윤화도 거들었습니다. 새언니네만 집 받고 우린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래 놓고 뭐가 불공평하다는 거야? 소아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주신 거지 어머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머님 세 분이 명품백에 해외여행에 쓴 돈 다 합치면 집값 하나는 훌쩍 넘을 텐데요. 지금 와서 이런 억지를 부리시면 어떡해요? 남편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소아 씨가 문 쪽을 가리키며 그들을 내보내려 했을 때 갑자기 뺨에 화끈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얼굴을 세게 내리친 것입니다. 지금 저를 때린 거예요? 소아 씨가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버릇없는 년이 시어미한테 대들어? 더 맞아볼래? 소아 씨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후회. 내가 뭘 어쩔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때까지 충격에 빠져 있던 남편이 소아 씨에게 달려와 그녀를 감쌌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많이 아파?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여자를 봤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뺨을 3번 연속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훨씬 더 세게 말입니다.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잡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누굴 때려? 그동안 날 몇 번이나 때렸는데? 내가 널 위해 평생 일해 바쳤는데 이게 내가 할 짓이야? 이제는 내 며느리까지 건드려? 시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아버지를 말리려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어떻게 엄마를 때려요? 시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내가 준 거 다 토해내고 당장 나가! 시누이들은 시아버지를 막으려고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시누이들을 제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한테 손댈 생각 마. 그동안 아버지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 좀 그만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쫓겨나지 않겠다며 소파에 드러누우려고 했습니다. 소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불법 침입에 폭행까지. 이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기 불법 침입자들이 있어요.
게다가 제가 폭행까지 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미를 경찰에 고발해? 소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죠. 제 얼굴을 때린 건 어머님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도 신고할 거야. 방금 내가 맞은 것도 똑같이. 시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신고해. 근데 내 몸에 상처들 보이지? 병원 진단서도 있어. 내가 그동안 날 학대한 증거야. 똑같이 신고당하고 싶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소아 씨에게 폭행을 한 죄로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소아 씨는 처벌을 원한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경미한 처벌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교훈이 필요해요. 이런 폭력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소아 씨의 단호한 결정에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 사건 이후 시아버지는 무거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잠깐 둘이 이리 와 볼래?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소아 씨와 남편이 그의 앞에 앉자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했다. 정식으로 이혼 신청을 할 거야.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랑 결혼 생활이 거의 40년인데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망설였던 건 사람을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 그리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이혼을 미뤄왔던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소아 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할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아버님 편이에요. 시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고맙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이 결정을 더 일찍 내리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는구나. 그러나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을 극구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생활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소아 씨의 집에 또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날 버리겠다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어디로 가라고? 너네 양심이 있어? 소아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아버님을 버리신 거잖아요. 폭력까지 휘두르셨잖아요.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우리 남편 없으면 어떻게 살아?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애틋한 척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돈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 우리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호사를 구해 맞대응했지만 상황은 시어머니에게 불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과도한 사치 생활, 시어머니의 신체적 학대 증거 등이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아 씨 부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증인으로 나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라. 소아 씨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나갈게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소아 씨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모두 증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팔과 얼굴에 있던 상처들, 경비원으로 일하며 번 돈을 시어머니가 빼앗아 간 일, 자신의 뺨을 때린 일까지. 법정은 소아 씨의 증언에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시아버지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아파트마저 팔아 빚을 갚아야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월세방을 구해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야.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니.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며 통곡했습니다. 큰 시누이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꼴이야? 다 오빠랑 새언니 때문이야. 소아 씨는 그들의 원망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결국 저렴한 월세 아파트를 구해 셋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한편 소아 씨 가족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워 보였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소아 씨의 두 아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할아버지 방부터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태권도에서 발차기 배웠어. 한번 보여줄까? 우와, 우리 손자 정말 멋지구나. 할아버지한테도 가르쳐 줄래?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별한 날이었던 것은 소아 씨의 친정 부모님이 시아버지를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 분은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사돈어른, 요즘도 낚시 다니세요? 저도 젊었을 때 낚시 좀 했거든요. 소아 씨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예전엔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통 못 가봤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좋은 포인트 알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어르신은 자주 낚시를 함께 다니셨고 가끔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소아 씨의 어머니도 자주 방문해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돈어른이 요즘 좀 울적해 보이시네. 이럴 땐 동년배 친구가 필요한 법이야. 우리가 자주 찾아뵈어야겠어. 소아 씨는 친정 부모님의 따뜻함에 감동했고 남편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고 시아버지는 점차 과거의 상처를 회복해 갔습니다. 소아 씨 부부는 이혼 과정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지키기로 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후 2년이 지난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 소아 씨는 남편과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던 중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분명 작은 시누이 은미였습니다. 소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은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소아 씨를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우아한 모습을 뽐내던 그녀는 이제 낡은 청바지에 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손톱에는 예전의 화려한 네일아트 대신 매니큐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언니, 은미는 잠시 어색한 침묵 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소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다들 잘 지내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고요. 은미 씨는 어떻게 지내요? 은미는 주변을 살피더니 마트 한쪽에 있는 작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카페에 앉자 은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2년간의 고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필라테스 학원 강사 일도 오래 못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원장님이 월급을 자꾸 미루고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해서 결국 그만뒀어요. 지금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소아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나 언니랑도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언니는 무슨 다단계 사업에 빠져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된다고 자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업이 거의 사기에 가까웠고
언니는 거기에 투자한 돈을 다 잃었대요.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아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은미의 눈에 잠시 물기가 돌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주방 보조로요. 근데 그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드셨나 봐요.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은 요양 중이에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서 근근히 살고 계세요. 제가 가끔 돈을 보태드리긴 하는데 제 형편도 넉넉지 않아서. 소아 씨는 잠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언니,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은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나가실 때 우리가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돈 관리도 안 하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항상 해결해 두실 거라고만 믿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소아 씨는 은미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는 시누이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립해서 살아가면 돼요. 은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쉽지 않아요. 평생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아왔으니까 사회생활도 서툴고 돈 관리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 줄 몰랐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 지내세요? 소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세요. 처음엔 많이 우울해하셨지만 지금은 손자들과 지내는 시간도 즐기시고 동네 노인회에서 바둑도 두시고 그러세요. 가끔 친정아버지랑 낚시도 다니시고요. 은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전 사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 찾아가겠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소아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누이들이 시아버지를 학대하고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은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추락한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각자 삶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은미는 소아 씨에게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저에 대해 물어보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아 씨는 시누이들의 현재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들으니 마음이 좋진 않네. 특히 어머니가 몸까지 아프시다니. 소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에게 여전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며 어느 정도 연민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돈에만 의존하며 살았던 그들은 자립할 능력을 기르지 못했고 결국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그 무렵 시아버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을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네. 시아버지는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아 씨는 이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분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니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좀 편히 쉬실 때도 됐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소아 씨가 위로했지만 시아버지의 우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는 항상 시아버지와 바둑을 두거나 TV를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고 손자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우리 반에서 백일장 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록을 쓰려고요. 제가 자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하고요. 어이구, 그렇게 글 쓰면 상 못 받을 텐데 다른 주제로 쓰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내고 지금 우리랑 행복하게 사는 거 진짜 멋진 일이에요. 손자의 순수한 말에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아 씨도 시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지갑 좀 보여주세요. 응. 지갑은 왜? 소아 씨는 시아버지의 지갑을 받아들고 몰래 30만 원을 넣은 후 다시 건넸습니다.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당당하니까요.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시아버지는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너희가 매달 주는 용돈도 받기 미안한데. 소아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돈 많으실 때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께 보답할 차례예요. 이 집도 아버님 덕분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용돈 주시는 것도 다 알아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소아 씨는 가끔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곤 했지만 굳이 만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소아 씨를 보자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내니? 네, 저희는 다 잘 지내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고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소아 씨는 시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아 씨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고 모두가 그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 시아버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 회사가 망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소중한 걸 찾았으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더 가까워졌잖아요. 소아 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야 나무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가족은 분명 큰 풍파를 견뎌냈고 그 결과 더 단단하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아 씨는 마당에서 혼자 별을 바라보고 있는 시아버지 곁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추우실 텐데 안으로 들어가세요. 시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참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됐을지. 소아 씨는 시아버지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아버님은 저희 가족의 기둥이세요. 그들은 말없이 한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시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소아 씨는 그런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